안녕하세요. 오늘 트게스타라방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요. 오늘 30분 늦었네요. 일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좀 늦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평일이다 보니까 평일이 어떻게 네, 오랜만이네요. 평일에 다들 바쁜 하루 보내셨을 텐데 오늘 뜨개 스타라방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미라지 함대에 관한 이야기와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뜨개에 관한 이야기, 또 수다를 함께 떨어보도록 해요. 자, 제가 그동안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미라지 지금까지 계속 작업하고 있던 거를 조금 다른 사람들과 조금 진도를 맞추고 이 뜨개스타 라방의 그 진도가 나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뜨고 있답니다. 다른 것과 병행해서. 왜냐면 사실은 그 미라지 떠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밑에 시어 패널만 끝나고 나면 슉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 한 3일, 4일 정도 뜨시면 사실 다 뜰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부분 이후에 제 그 진도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요거를 이제 이게 지금 뒷판입니다. 뒷판을 제가 한쪽에다 걸어 놨는데 요거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깨선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어깨선을 제가 한꺼번에 같이 걸어 놨어요. 그래서 좀 펼쳐서 보기 좋게 한쪽을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다들 혹시 오늘 뜨개수다 라방에서 특별히 보시고 싶은 부분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미라지에 관해서든 뜨개에 관해서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지금 빼기가 너무 힘드네요. 제가 다른 걸로 빼야겠어요. 바늘이 너무 굵어서 빠지질 않네요. 이 거는 게 지금 한쪽을 양쪽 어깨를 한꺼번에 묶어놔서 펼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이디네요.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시네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이 들어오실 때마다 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제가 하던 게 화요일, 금요일이었나요? 요새 지금 깜빡깜빡합니다. 하여튼 매주 2차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종 둘러주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미라지 뒷판까지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막 구겨져 있어서 글이 뭐죠? 자, 이렇게 타이핑하고 계셨나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암홀 부분에서 어깨선까지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요 밑에 시어 패널이랑 해서 이게 지금 뒷판이죠. 뒷판. 그리고 이제 앞판을 지금 작업하고 있답니다. 사실 이 앞판과 뒷판은 요 목 부분만 빼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떠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뜨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데 블로킹을 하고 나면 이게 다 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뒷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미라지 작업하시면 두 가지 방법 어떤 걸 보셨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난번의 방법은 CV 니츠 그 패턴에 나온 방법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내용에서 같은 이름으로 블로그에 있는 방법?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같은 동일한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늘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 여러 사람이 이제 올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이거나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거나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미라지 패턴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부르는 이름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림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그 코 잡는 방법이 전부 다 서술로 되어 있어요. 패턴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한 가지 방법 뭘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은 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 싶은 방법을 이름을 보여주세요. 제가 아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미라지 뒷판 이외에 몇 가지 소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름을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 말고 첫 번째 방법에서 실 한 번 더 돌리는 거. 로테이티드 롱테일 카스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로테이티드 롱테일 카스톤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근데 지금 그 방송 분량 인스타그램에서 다 지워진 모든 방송 분량은 커들포드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있습니다. 커들포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항상 업데이트 될 때마다 라방 방송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나간 방송 못 보신 분들 커들포드 유튜브 채널 가시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들포드 블로그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조금 보여드릴 부분은 그냥 소품을 몇 가지 보여줄까요? 왜냐면 미라지가 진도가 이제 더 이상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닥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몇 가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외에는 오늘은 그냥 뜨개 수다 라방으로 몇 가지 소품 구경하고 같이 수다 떠는 시간을 보내기로 해요. 왜냐면 이제 진도가 조금 더 나가서 앞판이 완성됐을 때쯤에 조금 더 보여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근데 항상 그 뜨개질 하시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기술적인 그 테크니컬한 그 에스펙트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뭔가요?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다음에 또 출장 무사히 다녀오셔서 네, 다음에 한번 또 조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에 봬요. 갑자기 라방 시작돼서 샤워를 못 하시고 계신 건가요? 어째요? 네, 샤워는 이따 하십시오, 그러면. 다들 차 한 잔씩 준비하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함께 수다를 떨어요. 일단 그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19금 아닌가요?
저희 라방이 언제 19금이 됐나요? 아, 그 테크니컬 애스펙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뭔가 그 새로운 거, 좀 어려운 거 같은 거를 배우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그 테크니컬한 거에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테크니컬한 거는 언제라도 어느 경우에라도 새롭게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레벨에서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뜨개질을 배우실 때 사실 지금까지 그 미라지 함투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대바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바늘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뜨기, 겉뜨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뜨개질이라는 게. 그런데 그 두 가지에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자작으로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할 때 테크니컬한 거를 다 많이 알아야지만 어떤 것을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테크니컬 애스펙트를 알면 좋은 건데 그 외에 사실은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창작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뜨개질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배워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이제 실력이 항상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초보라서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까요? 자기가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단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나 그 자기 수준과 동떨어지게 멀리 있는 것을 보시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못하진 않겠죠? 못하진 않아요. 누구나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게 뜨개질입니다. 손만 있으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개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너무 테크니컬한 거에 치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로 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잘 그 어떤 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실을 구매하실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는 본인이 어떤 뜨고자 하는 패턴을 보고 실을 고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실을 보고 뜨고자 하는 패턴을 고르는 경우가 있죠.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초보인 경우 저는 실을 먼저 가지고 패턴을 고르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뜨고자 하는 패턴을 먼저 정하고 나서 실을 구매하실 때 초보인 경우는 그 게이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실 상품에 대한 그 실만 딱 보고 알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주로 초보들이 겪는 고초가 그거예요. 초보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실을 보고, 그렇죠, 게이지 문제도 있지만 그걸 보고 내가 뜨고자 하는 패턴에 그 어떤 실이 필요할까를 고르는 것 자체가 산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들에게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은 일단 실을 가지고 있는 실을 게이지를 먼저 내보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가지고 있는 실로는 어쨌거나 떠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기 전에 그 상품의 정보만 가지고 이제 그 오차를 계산한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초보인 경우 본인이 집에서 이제 게이지를 내보고 나서 보통 게이지를 내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게이지 스와치를 떴을 때 블로킹을 하고 나서 그 스티치 카운트랑 로 카운트를 알 수가 있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바늘, 마음에 드는 편물의 모양으로 스티치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게이지를 미리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은. 그래서 그 실로 게이지를 내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패턴을 고르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게이지 낸 것에 맞추어서 패턴을 좀 고르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계산한 게이지 카운트가 24코
24코라고 치면 24코에 해당하는 수만 가지 패턴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24코에 해당하는 수만 가지 패턴의 야디즈를 보면 그 소요량이 나오겠죠. 그걸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태시로, 그러니까 스태시는 자기가 얼만큼의 실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이 작품은 뜰 수 있겠다 없겠다 선택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주로 이제 실을 수집하시는 분들, 실을 집에다가 쌓아두시는 분들, 항상 실은 있는데 뜰 게 없네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게이지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게이지에 맞는 패턴을 찾아보면 굉장히 쉽겠죠.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 게이지가. 그 다음엔 그 패턴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패턴은 골랐는데 이제 그 다음 실을 정하는 경우, 내가 마음에 드는 모든 실들의 그 스워치를 떠봐야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 디자인을 민자로 민자로 뜬다고 해서 게이지 계산하지 않는 건 아니죠. 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잘 모를 땐 그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작품을 뜨더라도 게이지는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그 사람들이 이제 뜨개 옷을 떠서 가지는 많은 선입견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러신가요? 이제 뜨개 옷에 관한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뜨개 옷은 좀 뭐라 하지, 촌스러워. 손으로 만든 건 상점에서 산 거랑 좀 다르고 촌스러워 그러시는 분들인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고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옛날 아주 우리가 이제 오래 전에는 지금보다도 실의 종류도 적었지만 실의 품질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상 작업을 할 때 손으로 내가 실을 사서 직접 의상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쌀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아주 오래전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너무너무 이제 고를 수 없을 만큼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 이제 의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그거는 오로지 그 뜨개질로 의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과정과 완성품에 대한 그 자기 만족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절대로 그게 경제적이라서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옷을 본인이 만들면 사 입는 것보다 훨씬 비싼 시대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나오는 기성품들 보시면 제가 브랜드 이름 몇 가지 헤이츠땡, 유니땡땡 이런 거 보시면 대부분 일회용품, 소모품으로 의상이 나옵니다. 옛날처럼 대대로 몰려있고 형제 자매 다 나눠있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옷을 이제는 가격대도 많이 싸지고 공장의 그 인력도 그만큼 기계화되고 공정화됐기 때문에 상품의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진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중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서 이제 입고 유행이 지나서 버리고 이런 걸 보면 그런 제품들은 사실 굉장히 저렴하죠. 손으로 뜬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수공을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이제 본인이 떠서 입는 게 과연 이게 경제적일까? 경제적인 거 하고는 뜨개질하고는 이제는 접목시킬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뭐든지 사는 게 다 싸기 때문이죠. 사는 것이 더 싸고, 그리고 사람의 인건비는 이제는 기계로 돌리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공을 들이는 거에 있어서도 그거는 사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이제는 더 이상 떠서 입는 거에 경제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만족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뭔가를 손으로 만드는, 특히나 그 수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취미를 가지시는 거죠. 내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가지는
그런 걸로 이제 취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럴 땐 가끔씩 아직도 저한테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 중에 그런 걸 비교하시는 분들 있어요. 경제적인 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적인 면하고 절대 부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바늘이든 코바늘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이제는 이런 수공은 경제적인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비랑 다 포함해서 어떤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싸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그게 대적할 만한 그런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만족 그리고 예술적 가치 이런 걸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이걸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제 매니아층이 생기기 쉬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매니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잘 전파해 주어야지만 저는 이제 이게 맥이 끊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수공의 값어치가 그닥 높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 이제는 이제 공장에서 의상 같은 거를 사서 입는 것이 훨씬 싸지고 난 뒤에 대바늘이나 코바늘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여전히 경제적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에. 네, 저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리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맥이 끊기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뭔가를 구비해서 손으로 만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은 다양한 재료를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면 모든 재료를 더 이상 그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더 이상 그걸 취미로라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뜨개질을 하시고 뜨개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이거를 알리는 거, 내가 하는 거가 이만큼 좋다는 걸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수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는 점점,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수공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인식은 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 그것들이 설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죠. 이런 실가게,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30년, 40년 주기로 주인이 바뀌었다면 지금은 5년, 10년 주기로도 주인이 바뀔 정도로 그만큼 빠르게 경쟁 성장률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여건을 다 우리가 계속 평준화하고 누리기 위해서 많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이제 요새 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제 수업 오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의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이제 함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하거나 그리고 저희 샵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실들도 그 의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품 같은 거, 특히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게 참 또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색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 좀 긴 나라들은 대바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콧바늘도 의상 작업을 꾸준히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봄 여름이 되면, 특히 여름이면 굉장히 많이 습하고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이나 그 다음에 린넨이나 이런 종류의 실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품 같은 거를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품을 그닥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요새 보니까 가방들도 굉장히 많이들 뜨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품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소품을 조금 보여드리고 소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볼까요? 제가 요새 가방 특히 많이들 뜨시는 것 같은데, 가방을 보니까 그물 모양으로 된 그런 큰 가방들 굉장히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방을 많이 뜨는 편은 아니에요. 네, 손으로 꼽을 만큼 가방을 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만든 디자인 중에 몇 가지 가방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인가, 끊겼었다고요? 세상에, 그 부분 날아갔나요? 작년에 제가 이제 떴던 가방입니다. 요새 그 그물 모양 가방 제가 특별히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보는데 작년에 디자인했던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끈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도록. 끊긴다고요? 끊겼었다고요? 다시 끊기면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연결할게요. 이게 왜 그러죠? 이렇게 끈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달았어요. 끈 가끔씩 이제 만약에 직접 떠서 네, 끈 가끔씩 이렇게 떠서 조절하는 걸로 뜨고 싶으신 분들은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구는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가운데 바가 들어있는 요런 게 하나 필요해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요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렇게 바가 두 개 들어있는 요런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해서 요 가운데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두시면 가방의 끈을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이음새 부분을 이제 잘 연결하시면, 이음새가 이 끝에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손잡이 그 기성 그 제품으로 나온 거를 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기가 떠서 그걸로 직접 하고 싶다면 근데 길이 조절이 안 되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요런 기구 이용하셔서 길이 조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방을 뜨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똑같은 제품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뜬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똑같이 가방 끈이 이렇게 있지만 이건 제가 뜬 게 아니고요. 그 끈으로 나온 거를 재봉으로 박아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건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속 제품이에요. 찾아보시면 이런 거 부속품들 파는 거 중에 특히 퀼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퀼트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런 부속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가방끈 이제 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봉으로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박는 겁니다. 뜨개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끈을 만들어서 안쪽에다가 박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두 겹이 됐을 때 박음질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이제 이렇게 달 수 있답니다. 얼마든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감 같은 거 많이 넣으시는 분들 많죠? 이 가방 같은 경우에 저는 안감 하는 거를 이건 조금 다르게 했어요. 이게 제가 바닷가에 놀러 갈 때 쓰려고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 안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안감 대신에 저는 비닐로 안감을 했어요. 투명한 소재 있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비닐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비닐이. 그래서 동그란 이 동그랗게 비닐을 재봉을 하셔야 돼요. 밑에 동그랗게 박음질해서 어머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너무 뻣뻣해서
동그랗게 밑에 밑판을 이제 동그랗게 한 다음에 직사각형을 쭉 둘레에 둘러서 박음질 하시는 거죠. 박음질 하셔서 이렇게 겉면에다가, 요거는 손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봉으로 박으셔야 됩니다. 재봉으로 박으실 때 한쪽 그 면에 선을 따라서 재봉으로 박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그재그나 아니면 박음질을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셔야지 떨어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특히나 비닐 같은 경우에 이 끝을 만약에 접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두꺼워서 재봉틀에 끼일 수 있어요. 바늘 부러질 수도 있어요. 굳이 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면으로 하셔도 어차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쓰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젖은 물건 같은 거 안에 넣을 수 있고, 뭐 수영하고 아이들 뭐 수영복 뭐 수영하고 그런 것들, 젖은 물건 타올 이런 걸 넣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비닐로 안감을 하시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 요즘 이제 뜨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재봉 보통 뜨개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뜨개 하시는 분들이 매듭, 자수, 그다음에 이제 재봉 요 정도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런 안감 같은 거 이제 직접 비닐 이렇게 잘라서 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닐이 사실 재봉하기가 힘들어요. 미끄럽고. 근데 그 재봉 발 중에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는 발이 따로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쇠로 된 거 하시면, 재봉에서 뜨개 용품을 쇠로 된 걸로 같이 밀어버리시면 걸려요. 플라스틱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밑에다가 이제 미끄러운 종이 같은 거를 대고 박음질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코들이 재봉 틀 안에 걸리지 않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종이를 뜯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재봉이 잘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에 비닐을 넣는 거고요. 똑같은 건데 안감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가방은 제 디자인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패턴이 제가 패턴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노트에 패턴 링크를 다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코바늘로 모티브 가방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모티브 가방이에요. 모티브 가방이고, 여기 보면 이제 불가사리 모양이죠. 이게 해변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으로 제작을 했고, 디자인도 그런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해변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불가사리 모양으로 모티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티브이기 때문에 뜨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작업한 거는, 요거는 이제 인견 소재, 린넨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잡이는 제가 안에다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안에 자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재봉을 쓰기 때문에 재봉으로 했는데, 만약에 손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재봉으로 마무리 하기 전에 자크를 먼저 넣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빨리빨리 재봉하기가 좋겠죠? 다 하고 나서 이제 손으로 하는 경우는 다 이제 만들고 난 상태에서 이 자크를 넣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럼 안쪽에서 땀을 하나씩 떠서 이제 자크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봉으로 드드득 박으면 되니까 다 익기 전에 자크를 먼저 넣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크를 이렇게 열고, 이거는 이제 여기 안에 쓰레기들이 들어있네요. 자크 요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안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재봉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가방에 쓰이는 안감 소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천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이제 천이라기보다 약간 비닐 재질에 비슷한 그런 천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프라땡 그런 가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땡 그런 제품 보시면 안감 소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거 이제 원단 가게 가서 찾아보시면 똑같은 소재 비슷한 색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이제 좋은 게 안에 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물걸레를 닦을 수가 있죠. 왜 저희가 그 상점에서 사서 쓰는 그런 가방들도 안에 이제 뭐가 묻으면 이제 물로 닦을 수 있잖아요. 그런 천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안감을 따로 먼저 작업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박는 겁니다. 안에는 바느질 자국이 좀 보이고요. 겉에는 보이지 않아요. 노란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이렇게 다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통 그 가방에는 핸드폰 같은 거 넣으라고 이렇게 주머니들 많이 다시죠. 주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감 만드시기 전에 직사각형 천 두 개를 이제 붙이시기 전에 이렇게 요런 네모난 그 천을 잘라다가 제일 먼저 위에를 한번 접습니다. 위에를 한번 접어서 박음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입구가 되는 부분 한번 접어서 박음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일 때 양쪽을 접어서 붙이는 거예요. 밑이랑 같이 접어서. 그러면 이렇게 안주머니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안주머니가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보통 가방에 이제 안주머니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런 식으로 먼저 작업을 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실이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렇게 안감 넣고 나서도 이쪽에 그 각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실을 얇은 거를 사용하신 경우 가방에 각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감하고 이 겉에 이 뜨개 하신 부분 그 사이에 망을 넣으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요거는 망을 넣은 건데 보통 그 뜨개 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재봉하시는 분들 그런 데 가서 보시면 한복에 그 속옷 만들 때 왜 한복 속옷들 보면은 그냥 인견이나 이런 걸로 한 겹으로 이렇게 된 속옷도 있지만 그 왜 뭐라 하죠? 그냥 소복 그거 말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레이어를 많이 준 속옷들 있어요. 안에 이렇게 막 주름 지어서 만든 한복 속옷 같은 거. 거기에서 주름으로 사용하는 그 천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어요. 네, 한복 속치마 안에 그 층을 주기 위해서 인견으로 덮은 그 레이어 밑 아래에 층 이렇게 주는 그 얇은 망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의상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손을 베이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접히지 않는다거나 세탁을 못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중간에 그 안감과 이 겉면 사이에 같이 덧대 주시면 어느 정도 각은 살면서 그러니까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작업하기도 훨씬 편하고 바느질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봉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재봉하기도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팁 제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새 와서 가방 그 작업하시는 분들 제가 간간히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보통 그 뜨개 하시는 분들이 재봉도 하고 저처럼 재봉도 하고 이제 뜨개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뜨개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소소한 팁을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 재료를 그런 데서 구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뜨개 재료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훨씬 예쁜 소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게 작년에 제가 해놓고 단 한 번도 사진을 찍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시리즈별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리즈를 안 했습니다. 요 올해 이제 아마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요 시리즈를 조금 끝내서 마저 그 도안을 끝낼 텐데 작년에 다 해놓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 중에 첫 편으로 나온 게 이거였어요. 장바구니입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실을 몇 개 넣어볼게요. 이게 주제가 있었어요. 주제. 저는 어떤 디자인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아이디어를 먼저, 주제를 먼저 정하거나 그 주제에 맞는 거를 제가 디자인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이거는 네, 보시면 이런 식의 그물입니다. 이렇게 그물 모양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 겹의 실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제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1탄으로 만든 거였는데, 올해 이제 그 디자인 작업을 다 끝내야겠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소품 얘기하면서 이거를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 작년에 이제 여름에 시리즈별로 이제 나오려고 생각해서 이제 해놓은 거였는데, 이게 수박입니다. 수박. 그래서 이제 수박을 주제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일을 주제로 한 그런 그물 가방을 만들고 싶어서 수박, 그 다음에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을 쭉 바나나 막 생각해서 그런 컬러 셈을 정한 다음에 이제 만든 건데 수박입니다. 수박을 제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이제 네트백. 제가 이제 조만간에 디자인 끝나면 도안 이제 나올 거고요. 요렇게 똑같이 그 컬러 셈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몇 가지 색상을 이제 보통 색상 고르시는 것도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도안에 물론 색상을 다 이제 따로 넣겠지만 그 셈에 맞춰서 색상을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박 가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해놓고 아직 시리즈를 다 못 끝낸 거예요. 근데 아마 올해 끝내야 되지 않을까. 수박. 네, 맞아요. 수박이에요. 주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만들 때, 디자인할 때 수박, 바나나, 복숭아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었어요. 색깔별로. 그래서 매칭 그 손잡이하고 요 네트 자체의 그 매칭을 색상별로 해서 이제 과일 시리즈를 구상해 놨던 거죠. 그 중에 수박이에요. 지금 요 작업도 해야 되고, 올해 가끔씩 그 도안 이제 자작 하시는 분들 물론 다들 그렇게 그 디자인 노트를 갖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디자인 노트 굉장히 여러 권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제 그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스와치를 뗄 때 기록을 해두긴 해요. 샘플을 만들었다든지 하면 기록을 해두는데 그러고 나서 끝까지 다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보관이 되는 거죠, 잠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디자인 노트를 보고 그 마무리 작업을 하기도 하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보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것도 꽤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게 제가 부지런해서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자작 디자인 하는 거를 양말도 그렇고 막 부지런하게 이제 많이 자주 이렇게 막 하진 않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써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그 뜨개 하시는 분들 굳이 어떤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야 어떤 작품을 훌륭하게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 건지. 그래서 다른 분들의 좋은 작품 이런 거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작품에 쓰인 그런 기법 같은 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만의 색깔을 조금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취향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옷을 디자인 패턴을 고를 때 제 취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취향에 맞게 분명히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자기만의 디자인. 근데 가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 한국에는 그닥 유행이라기보다 어떤 한쪽에 막 쏠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만 특정하게 좀 쏠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특정한 디자인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사람들이 굉장히 같은 걸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같은 걸 만드는 것 속에서도 자기만의 개성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도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실을 섞는 거라든지 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의 성질을 잘 모르면 도안이나 이런 걸, 남의 어떤 작품을 보고 디자인의 그 패턴에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실의 성질을 잘 모르면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예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거 외에 자기가 사진에서 본 거 말고 조금 핏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런 미묘한 차이가 실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뜨개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의 성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분 비율에 따라서 실은 그 성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실은 메모리가 굉장히 좋은 실이 있고, 어떤 실은 메모리가 별로 없는 실이 있어요. 그런 성분과 성분 비율에 따라서 다르죠. 그 메모리가 뭐냐 하면, 실을 이제 떴을 때 어떤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거를 메모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메모리가 좋은 실들은 이렇게 뭔가를 뜨고 나서 풀었을 때 그 라면처럼 꼬불꼬불한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들이 신축성이 이제 좋고, 이것 이제 뭔가 어떤 편물을 떴을 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성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가 좋은 실들이 있는가 하면, 또 메모리가 별로 없는 실들도 있습니다. 그런 실들 같은 경우에는 실을 이제 뜨고 나서 풀었을 때 그렇게까지 그 라면 꼬불꼬불한 것처럼 많이 꼬불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그런 메모리가 별로 없는 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블로킹을 하고 난 후 굉장히 늘어납니다. 많이 퍼지고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신축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있는 실과 메모리가 없는 실을 같이 어떤 한 작품에 썼을 경우 게이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 경계면을 같이 조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게이지 차이를, 바늘 사이즈나 이런 걸 바꿔줘서 이제 오차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경우 옷의 피트가 조금 흐트러질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알파카나 실크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별로 메모리가 별로 없는 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울이라도 성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알파카의 성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메모리는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알파카는 무조건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성분 대비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 성분과 알파카의 성분 대비, 알파카 30, 울이 70, 메리노가 70,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 그러면 메모리가 좋은 편인 거죠. 그런 실 같은 경우. 근데 반대로 알파카 70, 그다음에 메리노 30 이런 식으로 된다면 메모리가 좀 떨어지는 편이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 블로킹하고 나서의 오차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 그 어떤 실을 같이, 다른 종류의 실을 같이 같은 작품에 쓰는 거에 있어서 게이지 오차라든지 이런 거를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실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 네, 실크 같은 것도 메모리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드레이프가 생기고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퍼지게 되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내가 뜨고자 하는 작품에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제가 아마 토요일쯤 제가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걸로 페어아일에 사용하기 좋은 실들이 사실 조금 따로 있습니다. 그 어떤 실이라도 다 페어아일이 좋으냐? 그렇지가 않은 게, 페어아일은 그 실이 이제 한 단에 최소 2개가 지나가게 되죠. 다른 색상이. 그런 경우 뒤쪽의 실은 비치지 않도록 그 실들을 서로 잡고 있는 그 성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어아일에 조금 더 좋은 실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뒤에 실이 색감이 비치거나 앞에 이렇게 사이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들을 만약에 페어아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을 고르실 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CV 상품 같은 경우에 페어아일 하기 좋은 제품, 아주 좋은 제품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CV 니치 마이 상품이 페어아일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입고 나온 옷 중에 그 선셋 하이웨이, 그게 마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블리 페이지에 그 마이 작품들 보면 페어아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 같은 경우에는 페어아일에 굉장히 적합한 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CV 상품 중에 또 한 가지가, 페어아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페어아일에 좋은 실이 벌치라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 언제 한 달 전쯤에 제가 라방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실이에요. CV 니치 벌치는 굉장히 보편적인 실이고요. CV에서 사람들이 가장 CV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이기도 합니다. 이 실 같은 경우에 성분이 100%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예요. 메모리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의 모양도 페어아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도 페어아일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굵기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DK 웨이트, 마이는 DK 웨이트, 그 다음에 벌치는 핑거링 웨이트예요. 그래서 주로 핑거링 웨이트로 페어아일 작업하시는 분들 벌치 많이 사용하시고요. 게이지 오차 계산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로도 얼마든지 핑거링 웨이트 작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셋 하이웨이 입고 나왔던 그 선셋 하이웨이도 제가 마이로 만들었지만 그 원문 패턴을 보시면 핑거링 웨이트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지 계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페어아일에 적합한 실은 스케이노 상품 중에 파울라는 페어아일에 적합한 실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스케이노 상품이라고 해도 똑같은 핑거링 웨이트인데 이렇게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닥 적합하지 않습니다. 페어아일에 이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이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이 이제 슈퍼워시 실이에요. 가끔씩 물론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페어아일에 슈퍼워시 상품은 그닥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페어아일을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워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쁜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슈퍼워시는 뒤에 실이 많이 비치는 경우가 많아요. 슈퍼워시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그 물세탁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그 슈퍼워시를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슈퍼워시 같은 경우에는 물세탁이 용이하고 보풀도 좀 적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데, 만약 페어아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보풀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페어아일을 보풀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실일수록 더 잘 될 수 있어요. 조금 거친 면이 있을수록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부드러운 실 중에서도 슈퍼워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벌치나 마이 상품처럼 이런 실들은 헤어아일에 적합한 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이고 주중인 만큼 그닥 테크니컬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그 요청하신 그 뭐였죠? 아까 한 분이 저에게 지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Rotated Longtail Castone 말씀하셨는데, 그 커들포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지나간 녹화 방송분들 다 있고요. 만약에 녹화 방송분 없다 그러면 녹화가 안 된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Rotated Longtail Castone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미라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코 잡는 기법입니다. Rotated Longtail Castone. 제일 먼저 슬립노스로 바늘에 걸고요. 롱테일 카스톤으로 코를 잡습니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코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코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코를 잡고. 요거 반복하셔서 원하는 코스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저에게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신 분, 자세한 건 유튜브에 있습니다. 커들포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뜨개스타라방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분 계신가요? 보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유튜브 채널이나 다 보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뜨개 라방 수다 할 때 참고해서 또 콘텐츠 올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주중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저녁 9시 다시 미라지 함뜨 내용으로 만나기로 해요. 이번 금요일에는 그 어깨선에 어깨 이렇게 경사 뜨는 법이랑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어 패널 붙이는 방법 그 두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기대 많이 해주고요. 토요일날 뵐게요. 안녕.